안녕하세요. 책친구 혜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둔감력 수업이란 책이고요. 이 책은 일본의 우에니시 아키라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 가큐슈인 경영 심리학 학사를 하셨고요. 또 그 가큐슈인 대학원 심리 상담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1947년생이고요. 이 책의 소제목을 보면요.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이 책은 9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을 여유롭게 풀어내는 9가지 마음 수업이라는 그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사회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좋은 의미에서는 둔감함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둔감하다는 말은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 초조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한 일로 이렇게 근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둔감하게 산다면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 또 실패하는 경험을 갖기도 하죠. 그럴 때 이런 경험들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은 둔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소설가 장 파울은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는 동안에 두려워하며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지면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유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남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을 찾으면서 괴로워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보다 뒤처진 부분을 발견해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후자를 선택을 해서 우리의 그런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유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뒤처진 부분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더 개발하고 우리의 장점을 더 크게 생각을 한다면 이 두려움이나 열등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좀 둔감한 사람은 이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상하는 마음을 조금 덜 갖기 위해서 여기서 한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온전히 집중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즘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 생활을 떠올려 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에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나쁜 쪽으로 상상하는 경향을 예언자적 오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상대방의 결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가르침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타인의 실수나 어리석음에는 좀 둔감해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면 과연 타인을 사랑하거나 또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누군가에는 털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정말 단 한 명의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도 아마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 편히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버팀목 같은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겠죠. 역으로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버팀목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내 삶의 멋진 부분, 내 일의 보람찬 부분, 나만의 재능을 깨닫는 것이 자기다운 그런 행복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좀 실패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일과 회사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인생의 즐거운 일로 채워야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늙게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젊어지면 노화도 천천히 온다고 해요. 근데 젊게 사는 방법을 저는 요새 좀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현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이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특히 저는 책을 통해서 젊은 그런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젊어지는 느낌까지 드니까요. 우리가 또 출세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런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는 하지만 손해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 손해가 손해로서 계속 이어지는지 그러면 또 그 손해를 봤다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지 그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분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유지하는 시간이 6초에서 1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옛말에 참은 일이 세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6초에서 10초 되는 시간만 잠시 명상을 하거나 머무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나다운 그런 인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들이 있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한번 돌이켜 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를 알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젊게도 하고 활기차게도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둔갑력 수업.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어요.
저도 조금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착하고 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계속 연습 중이거든요. 사실은 둔감해지려고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죽는 날까지 이 둔감력 연습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행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